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유형 3번, 유형 3,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워요. 확실하게 이 개념을 알지 않으면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공식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이 용어에 대한 개념만 좀 아시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화폐 시간 가치는 를 할 때는요. 뜬금없지만 미래로 갈 때는 곱하고 현재로 올 때는 나누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거의 미래 가치는 얼마냐 할 때는 첫 해는 그냥 그 금액을 쓰고요. 두 번째 금액부터 2년째부터 그 할인율이 만약에 1.1이라 그랬을 때 할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째는 할인율을 2번 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는 그냥 금액만 쓰고 두 번째 해는 할인율을 곱하고 한 번, 그 다음에 3년째는 할인율을 2번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미래에 있는 금액이 현재의 가치는 얼마냐 할 때는요. 첫 해부터 나눠줘야 돼요. 그 할인율을요. 첫 해부터 할인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1.1을 나누고 두 번째에는 1.1을 2번 곱해서 나누고 세 번째에는 1.1을 3번 곱해서 나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도 계산이 풀리기는 하지만은 공식을 쓰면요 쉽게 더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계수나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런 거 할 때는 공식을 써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 연금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내과계수 이게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몰라도 일단 괜찮아요.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n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컴퓨터로 n을 못 넣어서 그래요. 여기다가 n승 이걸 이렇게 넣어야 돼요. n은 그 몇 년째 할 때 그거거든요. 3년째면 여기가 3, 5년째는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 n은 요 밑으로 이거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n, 이 n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의 내과계수가 뭔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뭔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과계수라는 거는요. 이 내과는 미래를 나타내요.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가는요. 현가계수는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내과는 왜 올레자 있잖아요. 내과. 그래서 내과는 미래, 현가는 현재 가치 계수고 그 다음에 이 연금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신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아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공식을요. 그래서 여기서 R이란 뭐냐면 할인율을 말해요. 할인율. 그러면 이 공식, 이 연금의 내과계수가 뭔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뭔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일시불.
일시불에 대한 걸 얘기해 볼게요. 연금이나 적금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목돈을 말해요. 목돈.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목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목돈의 내가계수는 뭐라 그랬죠? 미래가치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보면요. 5억 원 하는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5%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5년 후 주택 가격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쵸? 지금 우리 집이 5억인데 이게 아무래도 매년 상승할 것 같아요. 5%씩. 그러면 5년 후에는 우리 집이 얼마 정도 될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할 때 쓰이는 게 일시불의 내가계수예요. 아셨죠? 일시불은 뭐 얼마씩이 아니에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5억 원이면 5억 원. 이렇게 목돈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 일시불이라고 하거든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지금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돈을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적용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반대예요. 10년 후에는 그러니까는 미래에 5억 원이 될 것 5억 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래의 그 목돈 5억 원이 지금의 가치는 얼마인가 할 때 쓰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줬던 공식 여기에 있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거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년 후 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그러면 10년 후면은 10년이면요. 이 n승이 1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공식이 지금 제가 써드린 게 아니라 시험에 계산 문제에 풀 수 있는 공식만 2개 써드렸는데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 공식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금이에요. 연금이나 적금. 내가 붓는 연금 있죠. 적금. 이거의 미래가치는 얼마일까를 알고 싶을 때 연금의 내가계수를 써요. 예를 들면 매월 10만원씩 내가 10만원씩 5년 동안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연금의 내가계수를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역수가 있어요. 역수는 뭐냐면요. 분모와 분자가 바뀐 걸 말해요. 역수는 뭐라 그랬죠?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꾼 분수가 역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그러니까는 분모 분자를 바꾼 거예요. 역수.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는 이거 역수는 뭐냐면 감채기금계수라는 거예요. 감채기금계수는요. 저희가 몰라요. 이거 있어요.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사용되냐면 매 기간 불이백을 정할 때 사용돼요. 예를 들면 5년 후에 5억 원을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씩 부어야 될까요? 얼마씩 부어야 할까요? 이럴 때 5억 원에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감채기금 개수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냐면요. 이런 데 사용이 돼요. 매 기간 불이백을 알고 싶을 때. 이거의 역수는 뭐라 그랬죠?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는 뭐죠? 얼마씩
예를 들어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부었을 때 미래에 얼마가 될지 이거를 할 때는 연금의 내과 개수예요. 이거 반대죠. 이게 지금 말이 어렵잖아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안 외우시면 그 이론 문제를 풀 수 없죠. 계산 문제는 또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푸는 데는 이걸 안 외우셔도 제가 볼 땐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식만 알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공식에 연금의 내과계수가 나오고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 상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놓은 거는 또 의미가 있겠죠.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수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예요. 역수가 뭐라 그랬죠?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꾼 수를 역수라 그래요. 그러면 연금을 말해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얼마씩 하는 거. 일시불은 뭐라 그랬죠? 그냥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연금은 얼마씩 매월 얼마씩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게 연금이에요. 적금.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쓰여요. 예를 들면 50만 원씩 5년간 어떤 임대료가 들어올 때 그러면 그거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현가계수는 뭐라 그랬죠? 현재 가치라 그랬죠. 지금의 현재 가치. 이럴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역수는 뭐냐면요. 매 기간의 상환액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대출 같은 걸 받을 때 그러면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당 상수를 써요. 근데 이 저당 상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은행 사람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건 제가 왜 설명하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뭔지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요. 여기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이론에서도 엄청 중요하고 지금 투자론에서 이 유형 3은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고 문제를 푸실 때도 문제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역수를 아셔야 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일시불에 다시 한번 보면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뭐라 그랬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쵸? 일시불인데 여기 뜬금없이 연금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내과 미래고 현가는 현재예요. 이거는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연금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이에요. 얼마씩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역수는 감채기금 계수예요. 감채기금 개수가 뭐라 그랬죠? 매 기간 불이백을 알 때 이 감채기금 개수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이번에는 현가계수예요. 이거의 역수는 뭘까요?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는 매기간 상환액을 알고 싶을 때 쓴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암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현저 내감 해가지고요. 현저 연금의 일시불은 이제 제끼고요. 일시불은 뭐 좀 외우기 쉽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 두 개가 혼동되죠. 그래서 현저 내감 이렇게 현저끼리 역수 내감끼리 역수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문제로 풀어볼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왔어요. 여기에서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요. 한번 어떻게 공식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투자자가 부동산 구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3천만 원씩 나왔어요. 이거 일시불일까요? 연금일까요? 그렇죠. 연금이에요. 얼마씩 하면 무조건 연금이에요. 일시불은 그냥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얼마씩이 아니에요.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얼마씩 하니까 연금이에요.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어요. 이 적금의 이자율이 연 10%예요. 연 10%면 얼마죠? 10%니까 소수점으로 하면은 0.1이에요. 아시겠죠? 퍼센테이지는 100을 곱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퍼센테이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걸 곱한 거니까 소수점으로 만들려면 공 두 개를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 둘.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0.1이 되는 거예요. 연 10%라면 0.1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3년 후에 적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미래 가치는 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미래 가치니까 내가 계수죠. 그쵸? 그리고 적금이니까 연금이에요.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계수 공식을 사용하시면 편해요. 이럴 때 제가 이거는 잊어버릴까봐 써놓은 거예요. n승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가 컴퓨터로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다 그랬어요. 그쵸? 이 공식을 쓰면 편해요. 이 공식을 쓰는 거를 하고 안 쓰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쵸? 제가 처음에 미래 가치는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부터 2년째부터 어떻게 하죠? 복리를 곱해주고 복리의 이유를 곱해주고요. 3년째에는 두 번 곱해준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왜 3천원 이렇게 썼냐면 원래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3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공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3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숫자는 어차피 구성이 9930으로 똑같을 거예요. 뒤에 뭐 공이 더 붙고 안 붙고의 차이지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결과는 같게 나와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3천만원 미래 가치는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곱할까요? 1년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1년은 그냥 3천만원 쓰고 더하기 그 다음에 2년째는 어떻게 해요? 연이율 10% 1.1 여기다 0.1 곱하면 안 돼요. 0.1은 이율이기 때문에 1.1을 곱해줘야지 이 금액이 살아있죠. 그래서 1.1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천만원 곱하기 1.1 그 다음에 3년째는요 어떻게 할까요? 3년째는 3천만원 곱하기 1.1의 제곱 두 번 곱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얘는 3천만원이고요. 3천만원 더하기 3천만원에다가 1.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300만원 3,3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3천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요. 3천만 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1.1을 두 번 곱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곱하면 3,63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요. 9,930만 원이 나와요. 되셨죠? 이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요. 식을 써서 이 공식을 써서 제가 알려드린 이거 뭐 제가 만든 공식 아니에요. 이 공식이 원래 있어요. 이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면요. 금방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까요? 일단 얘는 3천만 원씩이잖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3천만 원을 곱해주고요. 3천만 원 곱하기 R이 얼마죠? 이율이 10%죠. 그래서 0.1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1 플러스 0.1 0.1에 n은 몇 년 후, 이 연수를 말해요. 몇 년 후에요? 3년 후죠. 그러니까 얘는 n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3 쓰셔야 돼요. 거기서 1을 빼줘야 돼요. 공식에서.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 1.1을 몇 번 곱해야 돼요? 3번이요. 1.1을 3번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곱해보니까 1.331이 나와요. 얘가 1.331 여기에서 1을 빼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밑에는 0.1이고 위에는 1.331에서 1을 빼니까 0.331이에요. 그러면 0.331 나누기 0.1은 얼마일까요? 3.31. 요게 3.3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천만 원을 얘를 곱해야죠. 3천만 원을 곱하면 똑같이 9,930만 원이 나와요. 공식을 쓰나 공식을 안 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시간을 좀 절약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공식을 써서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하는 게 좋아요. 공식 어렵지 않아요. 그죠? 공식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N은 뭐라 그랬죠? N은 연수. R은 뭐예요? 여기 이율.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계산한 게 아까 0.1분의 0.331이잖아요. 이걸 계산기로 두들리시고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시겠지만 안 두드리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0.1로 나누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점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여력이 없으시면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 공식을 쓰시는 걸 저는 적극 권해요. 왜요? 간단히 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공식을 외워서 해주세요. 연금의 내과계수 공식이에요. 연금의 내과계수는 언제 쓸 수 있어요? 네, 적금의 미래가치를 나타낼 때. 적금의 미래가치. 문제에 어떻게 나올까요? 얼마씩 불입해서 몇 년 후, 이렇게 몇 년 후가 나오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게 연금의 내과계수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뭐에 대한 걸까요? 현재 가치네요. 그쵸? 아까 현재 가치에 대한 공식도 제가 알려드렸죠. 어떤 거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1 플러스 R의 요 n승이요. 여기 밑에 와야 돼요. 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뭐겠어요? 1억 원, 이거 뭐뭐씩 아니죠. 그냥 목돈이죠. 1억 원.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래요. 언제 5년 후에 1억 원이래요. 지금이 아니에요. 5년 후에 1억 원의 지금의 가치예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인지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문제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현가계수를 쓰는데 연금을 쓸 것인지 일시불을 쓸 것인지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뭐씩 붙으면 연금 쓰고요. 이렇게 목돈이 나와 있으면 1억 원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으면 일시불을 쓰는 거예요. 이거 공식은 뭐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에요. 이 공식을 쓰는 게 계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일단 금액이 얼마래요? 1억 원. 1억 원. 공 다 해도 되지만 1억 원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1억 원 곱하기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공식에서 1 플러스 R이 어디 있어요? 할인율 어디 있을까요? 연 7%예요. 7%는 소수점으로 하면 뭐죠? 퍼센테이지가 붙었으니까 100이 곱해진 거죠.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를 버리고 소수점으로 만들면 공 2개 와야 되죠. 앞으로 2개. 하나, 둘. 그래서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0.0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0.07 이거 전체에다가 몇 년 후에요? 5년 후. 5년 후죠. 그래서 얘가 5년 후예요. 이렇게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5가 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로. 그럼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릴까요? 이퀄 먼저 1억 쓰고요. 곱하기 얘는 1.07 1.07에 이거를 몇 번 곱해줘야 돼요? 5번. 5년 후기 때문에 그의 1승이에요. 1.07을 5번 계속 두드리세요.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곱하기 1.07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0255 뭐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분모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1억 원은 어디에 있어요? 요 분자에 있는 거죠. 분자에. 그쵸? 그래서 1억 원 나누기 1.40255 해주시면 돼요. 쭉 나가지만 여기 이 정도에서 끊으셔도 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1억 나누기 1.40255 하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7,129만 8,70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얘부터가 정확하게 아닌데 제가 여기서 그냥 끊은 거잖아요. 쭉 나가는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런 숫자가 나와요. 답 찾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최종 현재 가치금을 10만원짜리에서 10만원짜리에서 반올림 하래요. 10만원짜리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10만원짜리 10단위 여기죠. 여기까지가 10단위죠. 여기서 반올림 하래요. 그러면 2는 반올림 안 되잖아요. 10단위가 그쵸? 10단위가 반올림 안 되죠. 그러니까 7,100만원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답은 7,100만원. 되실까요?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꼭 이 일시불의 현가계수도 공식을 꼭 외워주세요. 요거 n승, 요 n승은 뭐라 그랬어요? 연수예요. 몇 년 후 할 때 그 숫자예요. n승.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그리고 꼭 앞에다가 주어진 금액 있잖아요. 일시불의 금액 1억 원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요. 이 문제를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떻게 안 어려워요? 뒤에 현재 가치 나오잖아요. 미래 가치인지 현재 가치인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면 현가 개수 하면 되고요. 미래 가치는 내가 개수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억 원 이렇게 딱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얼마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이에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30회에 나온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좀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어요. 30회에 나왔는데 좀 새로운 유형으로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풀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풀어봤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 수험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좀 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뭐 일단 풀어야죠. 그쵸? 시간이 이런 문제는 놔뒀다가 나중에 다른 시간이 좀 남으면 푸시고요. 아니면 저는 남으면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푸는데 뭐 3분 정도 걸리면 안 푸니면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풀면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푸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풀겠어요. 그래서 저는 풀었어요. 그 대신 좀 빨리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일단 몇 년간이래요. 죄송합니다. 3년간이래요. 3년간의 현재 가치의 합계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현가계수를요. 1년 후 때, 2년 후일 때, 3년 후일 때 다 달리 줬어요. 그쵸? 다 달리 줬어요. 다 달리 곱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료가 1년일 때는 얼마래요? 참 이거를 없애야 되겠죠. 이전 것만 지울게요. 네. 1년일 때 얼마냐면 5천만 원이래요. 임대료가요. 근데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2년째는 얼마예요? 5,200만 원. 그쵸? 3년 차일 때는요. 200만 원씩 두 번 증가했으니까 5,400만 원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조건을 내가 계산할 때 안 썼다. 이거를 내가 쓴 적이 없다. 계산식에다가. 그러면 그 계산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거는 꼭 식에다가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임대료는 얼마죠? 1년 후에는 5천만 원이라고 나왔고요. 이미 1년 차일 때는요. 2년 차일 때는 2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5,200만 원이고요. 3년 차일 때는 200만 원씩 두 번 증가했기 때문에 5,400만 원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 영업 경비를 빼주셔야 돼요. 왜요? 그 경비는 내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업 경비는 빼주셔야 돼요. 근데 영업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1년 차일 때 2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그런데 이것도 또 매년 100만 원씩 더 들어간대요. 그러면 2년 차일 때는 영업 경비가 얼마겠어요? 2,100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일 때는요.
100만원씩 두 번 들어갔으니까 2200만원이겠죠. 그래서 이 임대를 놨는데 그 경비 들어가는 게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는 내 수입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야 순 영업소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빼줄게요. 1년 차일 때는 얼마 빼야 돼요? 2천만원. 2년 차일 때는요. 100만원 증가했으니까 2100만원. 3년 차일 때는요. 두 번 빼줘야죠. 100만원씩 두 번이니까 2200만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1년 후에는 3000만원, 2년 후에는 3100만원, 5200만원에서 2100만원 빼니까요. 3년 차일 때는 5400만원에서 2200만원 빼니까 3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근데 각각 현가계수, 지금의 가치로 곱해줘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서 곱하라잖아요. 그쵸?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3천만원을 1년 후에 3천만원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현재 가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요. 현가계수가 1년 후일 땐 0.95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3천만원에다가 0.95 곱해서 나온 거. 이거를 최종적으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이 3100만원에다가 0.9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2790만원. 이건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일 때는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 현가계수는 0.85래요. 그러면 2720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요. 8360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했어요. 하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렸을까요? 이 계산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빨리 계산해서 푸시는 게 낫고요. 이거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뭐 3분 이상 들어간다면 안 푸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산을 좀 빨리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5천만원도요. 이 5천만원을 저렇게 공 3개로 안 하고요. 5천만원을 또 여기에서 이렇게 공을 여러 개 붙이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간 또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내가 몇 분이 걸리는지 보시고 빨리 풀 수 있으면 푸시는 거고, 이런 문제를 내가 이런 문제가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연습을 좀 하셔서 본 시험에서는 좀 풀어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문제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5점 차이로요.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이렇게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푸셨으면 좋겠어요. 풀기만 하면 이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푸셨으면 좋겠어요. 3년간인데 1년 후일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 꼭 곱해 주셔요. 2년 후일 때 따로따로요. 그 다음에 3년 후일 때 이거 0.85를 꼭 곱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사용 안 하신다. 예를 들면 이 식에서 여기 3천만원 나왔잖아요. 3천 더하기 3100만원 더하기 3200만원 이렇게 한 것도 아마 보기 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기가 안 보인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아마 함정을 파놔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사용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으면 주어진 조건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은 틀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건이 주어지면 얘를 어디에 써먹으라는 거구나 하고 한번 의심하고 식 세울 때 이걸 써먹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역수관계,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뭔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뭔지,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서 문제를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의 유형 4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 투자론에서는 이 문제가 이 유형 3의 문제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